안녕하세요. 찾아가는 변호사들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젯밤에 비상계엄이 선포돼서 엄청 놀라셨죠?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선포가 도대체 무엇이고, 어제 포고되었던 비상계엄이 제대로 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인 2024년 12월 3일 포고되었던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에 의한 것인가요? 어젯밤에 포고된 비상계엄의 이유는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했던 긴급 담화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회가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약 22건에 해당되는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발의함으로써 사법부도 업무가 마비되고 행정부마저 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예산 처리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반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민생, 치안이 공황 상태로 됐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정이 마비되었다라는 점을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서 바로 다음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겠다.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부분, 즉 북한 공산 세력 및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라는 이것이 형식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이유들을 삼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뭘까요? 아까 담화문 초반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 국회가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법률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비상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좀 의문이 드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내려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었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담화문으로 봤을 때는 국회 입법 독재가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요.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요, 병력을 이용해서 군사를 이용하는 거니까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과연 병력을 동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극도의 혼란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나요? 원래 비상계엄은요,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요. 절차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 지켜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요,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임명하는데요. 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육군 참모총장인 박안수 대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이 됐다고 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요, 경비계엄하고는 달리 대단히 좀 포괄적인 특별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지역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물론 국지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역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내려진 것은 대한민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별 조치를 할 수 있냐면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 영장이 없이 체포 구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당연히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알려진 포고문이죠. 6개 항이죠. 6개 항의 계엄 포고령이 이에 해당됩니다.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포고한 포고문에는 문제점이 없을까요?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한번 보실까요? 사망에 따르면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국회의 권한에 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포고문을 하나씩 볼까요? 포고문 1항에 의하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 여기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포고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셨겠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계엄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활동은 정지를 시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뭐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이거는 뭐 필요한 조치가 될 수 있고요. 언론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 3항도 언론과 출판, 이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4항 사회혼란을 주장하는 파업, 태업, 집행위, 이거는 뭐 집회, 결사, 그다음에 단체 행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근데 5항은 좀 고민이 됩니다.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본업에 복귀해라. 그 다음에 충실히 근무해라.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상당히 좀 무섭죠. 자, 근데 비상계엄이 내려진 이후에 단체 행동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엄법 구조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 행동에 대해서 이러한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문이 들고요. 설사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지금 이탈한 행위는 반드시 단체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개인의 입장에서 내렸던 결정인 측면이 있죠. 즉 이러한 경우에는 각 개인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자유권을 행사한 것이죠. 국민의 기본권에 행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근로의 자유, 이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취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강제할 권한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6항은 문제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해제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대통령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헌법 제77조 5항에 의하면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새벽 1시쯤인가 국회에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훨씬 넘는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하라는 그러한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 이후인 언제쯤인가 대통령한테 통지가 됐겠죠.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대통령은 새벽 4시 반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비상계엄에 관련돼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45년 만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고 하죠. 이제는 놀란 마음 다들 진정하시고요. 다시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찻변의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본 이번 비상계엄에 관한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